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밥 안 먹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오늘 학원에 나오셨네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이러면은 내년에 2023년도 시험을 칠 때까지 직계 좀비 속 관원 상제 이외에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만 계속 오시면 됩니다. 학원 계획에 따라 공부만 하면은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쉬는 날에 오셨는데 그래 좀 많이 건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가장 어려운 거, 가장 귀찮은 거, 그거를 오늘 공부를 배우러 들어갑니다. 배우러. 그러면 여러분들 출발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이거든. 이 부동산 등기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 놨다. 이래서 절차법이에요. 그럼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신청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지고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이지, 신청. 등기관이 그걸 딱 받아가는 게 접수입니다, 접수. 그러니까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수. 그러면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동일합니다, 동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등기관의 관점에서 보거든. 그럼 신청 일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접수 일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이 이제 신청서를 받았는데 옛날에는 등기부가 종이로 돼 있을 때는 등기를 신청하면 받았죠, 등기관이. 그러면 접수장에다가 기재를 하고 접수증이라는 걸 신청인에게 준다 이 말.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화되기 때문에 접수장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니까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컴퓨터에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됐다는 걸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 그건 이제 접수된 거예요. 접수된 거. 그럼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거든. 이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라는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거부사유입니다. 거부사유. 안 해주는 사유. 그걸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11개 중에 한 개라도 해당하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 개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 1호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라, 심사. 그럼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안 해주지. 그게 각하.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등기부의 실행이라는 건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은 세 군데와 관계가 있습니다. 세 군데와. 첫 번째,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보내줍니다. 과세자료를. 두 번째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지적소관청에도 알려줘야 돼요. 그 지적소관청에 알린다는 게 노원구청에도 알려줘야 된다. 그거 왜 알려주느냐 할 때 권리 관계의 변동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난 다음에 고친 내용을, 변동된 내용을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돼. 그럼 이거 좀 전에 세무서에 알린다,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지적소관청에 알린다,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 등기필 정보예요. 이 등기필 정보. 이게 우리를 많이 괴롭히거든. 그런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왜 쉬우냐 할 때 글자 하나의 차이에서 답이 틀려지는 거라. 그래서 등기필 정보 제공이라는 말을 써요. 그 제공을 옛날 말로 말하면 제출이라, 제출. 오케이? 그럼 등기필 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합니다. 의무자.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하여 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권리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출이라는 말을 이제는 안 쓰거든. 제공이라는 말을 써요. 제공. 그러면 제공은 의무자가 하는 거라. 의무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권리자에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보면은 이게 절차거든.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좀 전에, 자,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누거든. 그럼 이걸 가장 쉽게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지. 이해했죠? 네. 그럼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이쪽에 매도인 의무자지. 이 사람 매수인 권리자지. 여기는 알죠? 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합니다. 신청합니다. 신청은 이거지. 그럼 등기부를 보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갑. 맞아요? 네. 그러면 접수했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갑. 맞아요? 네. 심사하고 있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갑. 그러면 이 라인은 무조건 갑이다. 갑. 그럼 갑은 무슨 자다? 의무자다. 그럼 이 안에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의무자가 답인 거예요. 권리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등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가 넘어갔지. 이게 등기 뭡니까? 실행이지. 그럼 여기는 이제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권리자. 이 안에서는 무슨 자? 의무자래.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할 때 이 안에서 물으면 무조건 답은 의무자고 이 안에서 물으면 답은 무조건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용어를 볼게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면 이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은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제공이라는 말, 제출이라는 말, 첨부라는 말이 등장하면 등기를 짓고 뭐 하고 있다?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서류를 뭐 했다? 제출. 서류를 첨부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서 쓰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답은 전부 다 무슨 자고? 의무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란을 볼게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작성했다, 교부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맞죠? 네. 이 용어 자체가 작성했다, 교부했다, 통지했다 이 말은 등기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는 것은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 그러면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권리자가 답이고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의무자가 답이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에는 이 용어를 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공. 여기는 이렇게 씁니다. 작성하여 통지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작. 작성하여 통지했다. 그럼 결론은 작성이라는 말은 끝났다는 것이고 끝났으니까 만들어서 통지 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걸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이 신청 라인을 배우고 있거든. 신청 라인을. 그럼 등기는 누가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나와.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서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서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청 정보. 그 여러분들 신청 정보는 신청서. 오케이? 다른 말로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10장이라며
신청서가 한 장이고 나머지 9장은 전부 다 첨부 서류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청서를 제외한 건 전부 다 무슨 서류다? 첨부 서류. 그럼 서류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는 뭐라고 부른다? 첨부 정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거는 정보자가 들어갔죠. 이거는 뭡니까? 신청서. 이걸 컴퓨터에서는 신청 정보.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인데 용어는 종이의 용어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의 용어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거든. 서류, 서 이게 전부 다 정보자로 고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청서는 신청정보, 첨부서류는 첨부정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 신청서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거든. 이거 시험 문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첨부 서류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첨부 서류를 배우러 가는데 첨부 서류는 많습니다. 그때마다 등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신청하는 서류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청하는 서류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 차이가 있는 거지. 맞죠? 네. 그럴 때 우리 법에서는 예시를 드러난 건 7개입니다. 7개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래 놨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래 놨죠. 그럼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서냐?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 우리말로 아니 물론 등기마다 다 틀립니다. 대표적인 거는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하거든. 근데 법학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도 계약서 이래 부르는 게 아니고 법학에서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 이리 넣었죠. 그러면 이게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주무관청 허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하면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지. 농지를 사고 팔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첨부해야지. 연세대학교는 사립대학이거든.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지. 그 허가서 제출해야지.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는 승낙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식.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하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성춘향이가 나오면 이몽룡이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가 나오면 도면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영의가 나오면 철수가 따로 같이 나오고, 권리가 나오면 의무가 같이 나오고, 홀수가 나오면 짝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치를 빨리 깨달으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법학 시간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승낙서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관계인은 불이익 보는 쪽이거든.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반드시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익 보는 쪽에 승낙서 써주느냐? 안 써줍니다. 그럼 답은 항상 이겁니다. 안 써줍니다. 안 써주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 가져오라. 두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안 써주거든. 안 써주는데 승낙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이익 보는 쪽은 승낙서를 안 써주는데 들어왔거든.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야 돼요. 그럼 승낙서 써준 사람 뭐를 첨부시키라? 이게 공식이다 이 말. 그러면 이해관계될 말에 딱 들어가면 승낙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 승낙서 써준 사람 인감 이게 같이 들어가야만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서죠. 판결서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판결서가 들어갔을 때는 인감은 필요가 없어. 승낙서가 들어갔을 때 인감이 필요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거는 지금부터는 상식으로 풉니다. 여러분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느냐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법인이거든. 그럼 삼성전자가 물건을 사고 팔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는 올 수가 없지. 사람이 와야지, 사람.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표자다, 대표자 아니다? 대표자.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어성김씨 종친회가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거든. 그럼 등기를 신청으로 올 때는 종친회가 오는 게 아니고 종친회 회장 사람이 와야지, 사람. 맞아요? 네. 그 우리가 그 사람을 대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그렇게 보세요. 이거는 쉬운 거죠.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니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 첨부해야지. 그거는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있죠. 이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자, 답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해요.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은 두 개를 크게 씁니다. 하나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하나는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럼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러는데 이럴 때 모든 서류에는 마지막에 2022년 12월 24일 목희수인 이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주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모든 서류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날짜를 써야 됩니다. 날짜를. 그러면 거기에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주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 초본이에요. 초본. 그러니까 우리 주소 변경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 그때 초본입니다.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등기소에서 주소 변경 사실 다 나오게 할까요? 현 주소만 나오게 할까요? 이거다. 그건 전부 다 세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을 첨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거든. 부동산 표시의 변동사항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지.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늘 이거를 먼저 배우러 들어가거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예요. 교과서 225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225페이지에 자 보세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자, 글자를 제가 적어볼게요.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글자를 합니다. 여기에 원인 일자입니다.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에서 나오는 글자는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등기 원인, 하나는 등기 원인 일자, 하나는 등기 원인 정보. 이 세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아니 이거 쉬워요, 쉬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갑구입니다. 소유권입니다. 그럼 자, 순위 번호죠, 그죠? 등기 목적이에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가 있다. 자, 이걸 조금 더 써볼게요.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이래 됐죠. 다시 할게요. 우리 등기법은 있잖아요. 부동산 표시를 배우느냐 권리관계를 배우느냐 이 말이거든. 자, 부동산 표시입니까 권리관계입니까? 권리. 권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외입니다. 그럼 소유권은 갑구해야지. 소유권 외에는 을구해야지. 그러면 갑구와 을구는 등기부의 구성 양식이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아, 구성 양식이 동일하다는 거나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 양식 똑같이, 면허증 양식 똑같이, 여권 양식 똑같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 양식이 같다는 건 이 글자가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거 무슨 거? 이거죠.
그럼 이걸 만약에 얼굴하고 고칩시다. 그럼 여기 소유권 뭐다? 왜? 이 모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등기법 공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권리관계는 다시 소유권과 소유권 외거든. 그거는 갑골구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5개를 못 외운다 이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올해 여기서 시험 문제 2개 났어요. 여기서 2개 났다니까 시험 문제를. 자, 그러면 써놓고 공부해 볼게요. 써놓고 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 원인. 자, 봅니다. 1.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갑입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1월 2일 날 매매입니다. 을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3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여기에 2월 1일 상속입니다. 그럼 병입니다. 자, 4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여기에 3월 1일입니다. 수용입니다.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었죠.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이거 읽어봐요. 시작. 등기원인. 등기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원인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 읽어봐요. 시작. 등기가. 이게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시작.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다?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수용. 그럼 이게 등기 뭐다? 원인이다. 맞아요? 네. 그럼 요 날짜 있다 없다? 이거는 시작. 등기 원인 일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적어 볼게요. 이거 갖고 해볼게요. 등기 원인은 뭡니까? 매매. 등기 원인 일자는 시작. 매매 일자. 맞아요? 네. 그럼 등기 원인은, 자, 여기 보시오. 이거 읽어봐요. 시작. 정보. 그럼 여기에 옛날 이름은 등기 원인 정서입니다. 정서. 정서죠. 서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그래서 정보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풀이해 볼게요.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 이게 뭐다? 읽어보세요. 시작. 매매 계약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리 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 봅시다. 등기 원인은 뭡니까? 상속이지. 맞아요? 네. 그럼 등기 원인 일자는 매월 며칠이다? 그러면 여기서 2월 1일은 아버지의 무슨 일자? 사망 일자를 써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는 상속이거든. 상속은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부자지간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된다. 해.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이 등기 원인 정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안 내는 겁니다. 호적이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볼게요. 등기 원인은 뭡니까? 수용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3월 1일이 있다. 있지. 그럼 이거는 무슨 날짜를 쓴다? 수용의 개시일. 자, 시작. 수용의 개시일. 이거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용이거든. 수용은 여러분들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요. 그때 항상 문제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처음부터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 수용이에요. 아, 처음부터 도장을 찍으면 무슨 수용이다? 협의 수용. 오케이? 그러면 협의서가 있다 없다? 그걸 들고 와야지. 그런데 처음부터 도장을 안 찍거든. 그럼 재결 수용으로 간다 안 간다? 가지. 그러면 무슨 서가 있다? 재결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거를 시험에 낼 수 없어요. 왜? 각각이 등기마다 등기 원인 정보는 같아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큰 틀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3회 기출문제입니다. 이 칸을 보세요. 이 칸을.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이거 몇 번입니까? 1번. 이거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2번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1번부터 있는 게 아니고 몇 번부터 있다? 2번. 그러면 이제 답을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오케이? 그럼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출생 신고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맞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존 등기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칸은 비워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 보존만 원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33회 시험 문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한 문제 맞췄잖아요. 작년도 기출 문제라니까. 아니 이거 중요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서 있잖아요. 등기 원인 정보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거든. 그럼 이 중에 등기 원인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냐? 그거는 계약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는 무슨 서다? 계약서. 그럼 이 계약서에 금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낸다. 계약서에 뭐를 받느냐? 금인.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이제 이거 이해했으니까 좋다.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왕 쓴 거 지우려니까 아까우니까 작년도 33회 기출문제 한 문제 더 나왔거든. 자, 1이라 보세요. 자, 이거는 아까 이렇게 놔놓고 공부해야 되겠네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가. 누굽니까? 뭐였습니까? 매매. 그러면 여기다가 30억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요즘에는 매매를 하면은 실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다시 2006년부터 기록을 했거든. 그러니까 20년이 다 돼가지. 여러분 등기부에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실거래 가격. 오케이? 네.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보세요. 이해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면 매매 가격이 30억이다. 그럼 30억을 여기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정답입니다. 거래 가액은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맞아요? 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거래 가액은 등기 원인 날에 기록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럼 한 문제 더 맞췄잖아요. 거래 가액은 여기에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을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절대 어려운 거 시험에 안 낸다니까. 기본을 묻는 거예요. 기본. 됐죠? 네, 그렇게 공부하세요.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키는 이것만 딱 공부하면 돼요. 다른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거든. 등기 원인 정보 많거든. 그럼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자, 책으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금융계약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가장 쉽게 말하면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인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답은 이겁니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다. 뭘 포탈하기 위해서?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금. 그러면 세금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거예요. 금인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자, 그림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오케이? 네.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이때 세금을 공부해 볼게요. 세금을 이렇게 매매했죠. 그럼 이 사람은 양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이렇게 매매했죠. 그럼 양도세,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그럼 세금을 4번을 거두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세금을 포탈하려고 바로 넘어갔다. 흔히 말하는 중간이 생략됐지. 그럼 1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지. 맞아요? 네. 그럼 세금은 몇 번 냅니까?
두 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국가가 국민을 사람으로 본다, 과세대상으로 본다. 과세.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계약서에 금인받아 오라 이 말. 그 말을 여러분들 잡으세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가 있지. 그러면 이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계약서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갑하고 을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또 계약 체결했거든. 그럼 금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계약서의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을하고 병이지. 맞아요? 네. 그럼 등기가 이리 갈 수가 있냐 없냐 이거도. 그건 당연히 못 가지. 왜 못 가느냐?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갑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를 제출해야지. 근데 갑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로 나와 있어요? 갑하고 을. 등기는 누구하고 해왔다? 갑하고 병. 이 계약서는 갑하고 을하고 돼 있지. 등기는 이리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계약서의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갑하고 을. 등기는 누구하고 해왔다? 갑하고 병. 그럼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게 중간 생략 등기를 예방할 수마다 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금인을 받는 거예요. 금인을 받으면 중간 생략을 못 한다 이 말이지. 제 말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원리를 묻는 게 아니거든. 금인을 왜 받는데 세금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데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금인을 받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시험은.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말만 딱 공부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약. 다시 할게요.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 금인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잡으세요. 자, 여러분들 기초를 잘하면 공부 엄청 쉬워요.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계약, 칠판에 보세요.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칠판을 보세요.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 안 돼. 그럼 금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해볼게요. 전세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그럼 전세 계약서에는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제 그 시험 문제 이게 놉니다. 매매 예약을 하고 예약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그럼 답입니다. 예약도 계약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기. 그럼 가등기 때는 금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마 그럼 언제 받아라? 본등기 때 받아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칠판에 다시 보세요. 계약은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상속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아니죠.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상속에는 금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금인을 받을 필요는 시작 없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계약이냐 아니냐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민법 한두 바퀴 돌고 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민법에 계약 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좀 전에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답입니다. 경매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공매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구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민법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원리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만 딱 적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 등기필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등기필 정보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거든. 그런데 시험에 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났어요. 한 번밖에 안 났는데도 절대 어렵게 들어가지 않고 한 개만 딱 시험에 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면허증이 있거든.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인감도장이 있거든. 이거 분실했어. 그럼 재발급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그럼 내가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받았는데 이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발급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답입니다. 재발급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한 번 딱 작성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분실했다면 재발급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입니다.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 말은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가야 되는 거라. 그게 귀찮을 뿐이지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등기필 정보가 분실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5년에 한 번 나왔거든. 그게 등기필 정보 재발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었어요. 재발급 받을 수 시작 없다. 그게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시험을 출제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가 계속 우리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 자, 이리라 보세요. 잠깐 줄 꺼놓고 볼게요. 여기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공은 의무자갑니까? 권리자갑니까? 좀 전에 제가 무슨 자 간다고 그랬다? 의무자 간다고 그랬지. 의무자가. 맞아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자, 좀 전에 했던 걸 그림을 그려놓고 공부해 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은 정답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거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기부도 있다 없다? 없지. 등기부가 없어요. 아직 그 등기필 정보도 없어요.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했죠? 그럼 했다면 위라인입니까? 아래라인입니까? 아래. 다시. 신청은 이 라인이라고 그랬지. 그럼 신청할 때는 아직 아무것도 없지. 맞다. 맞지. 그럼 이제 실행은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면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줘요 안 줘요? 줘.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229페이지를 보세요. 그 229페이지에 등기필 정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걸 만들어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거든. 그럼 새 집을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 하면 갑에게 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 등기필 정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있는데 등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집에 가면 다 있다니까. 집에 가면 이게 다 있다니까. 좋다. 집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었다면 이걸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필 정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이때 이게 한 개고 이게 한 개예요. 됐죠? 네. 그러면 위에 거를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말을 해요. 아래 거를 등기필 정보라고 말을 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게 스티커거든. 스티커를 탁 떼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거. 그럼 이거는 스티커가 부착된 거고, 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거고. 그러면 등기를 제가 소유권 모르는 게 했다면 다음에 등기하기 할 기회가 없다. 안 한다 이러면 그대로 집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음에 등기를 하려면 이게 필요해. 그럼 이걸 스티커를 탁 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 229페이지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229페이지는 이거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요 속에 지금 스티커가 붙여 있다는 거는 이해되죠? 네. 요걸 나를 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볼게요.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잘해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짓고 소유권 번호는 게 했거든. 했다면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다. 그 매매를 하면 이쪽에 매도인 무선자 의무자지. 이 사람은 매수인 무선자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 작성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책에다가 여기다가 줄을 꺼서요. 부동산 고유번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줄을 꺼서요. 1년 번호. 1년 번호 나오죠? 네. 그 밑에 비밀번호 나와야 안 나요? 비밀번호 나와요. 비밀번호는 칠판에 잠깐합니다. 50번까지 있습니다. 제일 밑에 50번까지 있지? 등기할 때 한 개만 쓰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이 선택해가 한 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하네요.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신청서 앞면이 있거든. 신청서 뒷면이 있어. 뒷면. 자, 이게 신청서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면은 칠판을 보세요. 여기 무슨 정보?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유번호, 시작. 1년 번호, 시작. 비밀번호. 그러니까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자, 이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정보 받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 그럼 신청서 작성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비밀번호, 고유번호, 1년 번호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요 신청서에다가 써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신청서에다가 쓰는 거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제출.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출은 종이를 내는 게 제출이지. 맞아요? 네. 그런데 등기필정보는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제출하는 게 아니고 등기필정보에 나와 있는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로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그게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리로 다시 와보세요. 그러면 갑은 여기 등기필정보에 나와 있는 거기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 여기다 썼죠? 쓰고 난 다음에 갑은 그대로 이 등기필정보는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이제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에게 되지. 그럼 을에게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서 을에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그럼 을에게는 이거 새로 또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을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갑은 뭐 했다? 제공했다. 이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죠. 됐다면 을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 그게 작성하여 뭐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키입니다.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여기면 다 통지는 누구에게 한다? 관리자.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이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관리. 그러면 이 소유권 이런 게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여기에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는 누구로 됐어요? 그럼 병에게 등기가 됐다면 병에게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등기필 정보 제공은 누가 하고 작성하여 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 할 때 여러분들 시판을 잠깐만 한번 와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동신청.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거 맞추면 이제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등기 필정보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사.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당사자 신청주의거든. 당사자 신청주의는 단독 신청이 있지. 공동 신청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하는 게 뭐다? 공동. 둘 중에 혼자 하는 거는 뭐다? 단독. 이 혼자는 의무자를 말한다? 권리자를 말한다? 권리자를 말해. 아니. 다시. 괜찮아요. 이것만 이해를 따갔어요.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는 말은 권리자 혼자 하는 거는 단독이에요.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여러분들 반대로 아시고 계셨구나.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부동산 소유자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쪽에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둘이 같이 등기로웠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은 파는 쪽입니다. 이 사람은 사는 쪽입니다. 그럼 등기를 하고 싶은 쪽은 파는 쪽이 하고 싶어요? 사는 쪽이 하고 싶어요? 사는 쪽이 하고 싶지. 그러니까 을이 10년, 20년 동안 전세를 살았거든. 내 집 마련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럼 내 집을 샀어. 기분 좋다 안 좋다? 좋으니까 이 사람 혼자 뛰어가가, 등기소에 뛰어가가, 내가 갑으로부터 이 집 샀다, 등기해달라 이러면 지금 누구만이 왔다? 을이지. 맞아요? 네. 그럼 등기소 등기관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이 진짜 갑으로부터 이 집을 샀다면 갑을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말은 권리자 혼자 하는 거는 무슨 신청이고? 단독.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는 무슨 신청이고? 공동. 그럼 앞으로 수업을 딱 할 때 단독은 권리자 혼자 하는 거고 공동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하는 거고. 됐다 안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단독이죠. 누구 합니까? 권리자. 그럼 의무자 있어요 없어? 그럼 등기비정보를 제공한다 안 하지. 지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공동은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답입니다. 공동 신청은 전부 다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공동 신청은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법에는 이래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법을 만들 때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합니다. 제공합니다. 이러면 쓰면 되는데 법에는 그래 안 나오고 공동 신청일 때 제공합니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서 공동 신청한다는 게 의무자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요. 그러니까 공동 신청에서는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는데 있는 예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판결서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힌트 드리고 공부할게요. 이 말이 나오면 누구를 말한다? 의무자. 이 말이 나오면 시작. 권리자.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힌트를 드리고 공부할게요.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한다, 권리자가 한다? 의무자. 그럼 이거는 제공해야 하네요? 이 의무자 들어가 있네. 그럼 제공해야지. 의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힌트를 드렸는데 이거는 무슨 자고? 그러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왜? 무슨 자이니까?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을 해야 하네요? 안 해. 왜?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권리자잖아요. 그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설명합니다. 갑, 을. 자, 다시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럼 새 집을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밖에 없잖아요. 그럼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등기비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아직 만들어지기도 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럼 이제 갑의 명의로 보존한 게 됐다면 갑은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이걸
을에게 매매합니다. 그럼 을에게 매매를 하면 이쪽이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뭐다? 그럼 이 소유권 이런 등기할 때 갑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을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그러니까 등기비용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입니다, 반대.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집을 비워줬어. 그러면 을이 이사 들어가서 사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가.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나와요? 가.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 가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기를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갑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의무자. 내 손에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제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됐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공은 의무자, 통지는 누구다? 권리자.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이 사람은 제공한다는 거는 이해됩니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제공입니다. 그러면 작성하여 통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소리거든. 작성하여 통지를 하느냐 이 소리거든. 갑이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 그러면 갑은 성소한 등기 의무자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됐지.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되었다면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지. 그러나 안 줍니다. 그 말은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네요. 해. 그런데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 그럼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말이거든. 안 줘요. 답입니다.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죠. 답입니다. 을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신청은 누가 했다? 가. 그럼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이거 앞으로 10번 더 할 거거든. 한 바퀴 더 돌면 괜찮아요. 이제는 을을 말할게요. 을을.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죠. 근데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입니다. 자, 신청 누가 했다? 을. 명의가 누구로 됐다? 을. 그럼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맞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다음 달에 손대야 되는데 그냥 손을 떼버렸네요. 그죠? 자, 이렇게 풀이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합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래 보세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 그럼 여기에 제공입니다. 작성입니다. 자, 이 란을 먼저 볼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위는 단독 신청합니다. 신청. 갑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자, 등랍니다. 신청은 누가 했다? 가. 명의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해. 그럼 을에게 등기필 정보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매매대금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시작.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네요. 안 해. 자, 두 번째.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누가 했다? 을. 명의가 누구다? 을.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을에게 등기필정보 작성하여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 그럼 나중에 딱 배울 때 한 개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가 O니까 여기가 뭐고? X. 여기가 X니까 여기 뭐다? O. 여기가 O니까 여기 뭐고? X. 둘 다 O, 둘 다 X, 둘 다 O면 시험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맞아요? 네.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거 공부를 했었어요. 자, 잘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